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은화입니다. 자, 오늘도 초등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두 분 초대 손님 모셨죠? 네.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학경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하신 부원장입니다. 우리 셋이 뭉친 게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원래 저희가 라이브 방송 했을 때 처음 이 멤버였습니다. 저희 KNS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2학년, 6학년 겨울방학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만 볼까요? 학교 교육과정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교과서는 어떻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냐면 초 1, 2, 초 3, 4, 초 5, 6 이렇게 교과 과정이 묶여 있습니다. 1, 2보다는 3, 4가 확 어려워지고요. 3, 4보다는 5, 6이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이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은 3학년 교과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1, 2학년 과정 다 알고 왔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3, 4학년 거 다 공부 잘하고 왔겠지라고 해서 5학년 거, 6학년 거 교과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단위가 될 때마다 내용이 되게 방대해져요. 그리고 심화 내용이 첨부가 됩니다. 혹시 수포자 들어보셨나요? 고1 때 수포자가 3명 중에 1명이래요. 근데 처음 수포자가 언제 나오는지 아시나요? 초3 때 나와요. 놀라셨죠? 초3 때 여러 가지 분수라든가 도형 이런 심화 과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포자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고 맛보는 게 3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5학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겨울방학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아이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래 못 가요. 며칠 하다가 흐느흐느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먼저 꼭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루의 공부량입니다.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고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면 너무 지치잖아요. 그때 뭘 주시냐면 핸드폰을 주세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자녀들 조금 쉬라고.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쉬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의 학습 성취의 역량이 얼마인가를 봐야 됩니다. 너무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겨울방학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해야 돼요. 그 바로 전에 해버리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한 달 전부터 기말고사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문제집에서 한 학기 거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를 몇 개 빼가지고 우리 아이를 시켜보는 거예요. 거기서 부족한 거를 이번 겨울방학 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2달간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매일 스스로 공부 2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초등학교 2, 3학년은 몇 시간 해야 될까요? 그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럼 5학년, 6학년들은 몇 시간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3시간? 그럼 중학생은요? 4시간, 5시간. 다 들으셨어요. 2시간입니다. 초 2, 3도 2시간, 초 4, 5도 2시간, 중학생, 고등학생 2시간 이상만 확보하면 돼요. 아무래도 학년이 높아지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론입니다. 학원 빼고 학교 빼고 나만의 공부 시간이요. 스스로 공부 2시간 이상 확보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을 2, 3학년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학년은 30분 단위로 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옆에서 해주셔야 돼요. 앉혀놓고 2시간 하라 그러면 10분하고 1시간 50분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씩 체크를 하고요. 고학년이 돼서는 1시간씩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만 꼭 확보를 하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뭘 물어보시냐면 학원 숙제도 공부인가요? 공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들이 학원 테스트라든가 과제를 잘했을 땐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못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숙제는 복습이에요. 학원 숙제라든가 리뷰 테스트는 특히 고등학생들은 거기에 관련된 거를 꼭 보거든요. 그럴 때 학원 리뷰 테스트를 잘 보면 아무래도 1등급이라든가 그 이상의 학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리뷰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이상의 이제 실력을 내기에는 들쑥날쑥하고 힘들었다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얘기해요. 물만 마셨는데, 공기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죠? 왜 이렇게 오늘 몸무게가 늘었지? 그리고 어제 못 먹었지?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먹긴 먹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책상에 앉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얘네들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미리 적어놓고 나 이거 끝냈어 라고 체크를 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하는 게 다이어리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하는 겁니다. 2, 3학년이 다이어리 쓸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한글 쓸 수 있잖아요. 한글 쓰면 쓸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 앉아서 2시간 동안 딱 할 거를 적어주세요. 뭐 할 건지 하고 했으면 체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 2학년이나 초 6학년이나 중학생이나 하루에 2시간 시간 확보는 대단한 겁니다.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전하고는 다르다는 거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천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 근력이 생기나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공부에 근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있을 때 공부를 2시간 정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언제 절망을 느끼냐면 하면서 모르는 걸 만났을 때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이 짜증나, 이거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일단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1대1 코칭이라든가 옆에 있어주기, 무엇을 할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나왔을 때는 같이 찾아보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 요즘은 5학년, 6학년만 돼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아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너무 애기지 않을까요? 애기 아닙니다. 절대로. 초 2학년도 한글을 시작하면 친구들이 다이어리 다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고학년은 1시간 간격으로 부모님이 꼭 옆에 앉아 계셔줘야 돼요. 이 습관이 들일 3개월 동안. 이것만 잘 잡아주셔도 이번 겨울방학은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년별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장시켜야 할 영어 영역. 학년별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 3학년 때는 아직은 문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다독을 좀 하면서 배경 지식을 좀 넓히고요.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조금 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IB 수업이 정말 딱 거기에 맞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학년 때는 이제 5학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브릿지 단계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도 일단은 한번 들어보고 독해도 좀 일단 정확하게 좀 할 수 있게 기본적인 거, 뭐 주니어 토플 정도나 아니면 그 전 단계의 다양한 그 지문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5학년은 일단 이제 토플이 들어가야 돼요. 5, 6학년은 토플로 진행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되 5학년 때는 문법 용어 개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문제풀이까지 어휘 뜻도 정확하게, 그리고 긴 문장도 이제 구문 독해 들어가는 거죠. 4학년 때는 좀 짧아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5학년 때는 약간 긴 문장도 이제 들어가면서 6학년 때는 중학 필수 어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최상위 레벨이다 그러면 그 최상위에 맞는 고난이도 다 어휘가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문제 응용, 이때는 이제 문법에서 그때그때 외우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5형식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 몇 형식인지 좀 파악이 어려워요. 아니면은 이게 복합적으로 통합으로 나왔을 때 어려워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이번 6학년 때 내신 기출문제를 풀거든요. 내신 기출문제를 풀면서 중등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 유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정형의 트렌드를 좀 알려주세요. 먼저 고교학점제, 국제중 엄청 뜨고 있죠. 특목고, IB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신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가 됐어요.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특목고를 무서워서 못 갔어요. 내신이 안 나올까 봐. 근데 그 걱정은 안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쉽지는 않지만 특목고가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서울대에서 제일 먼저 선호하는 아이들이 영재고였대요. 두 번째가 과고 아이들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특목고 아이들을 뽑고 싶은 게 당연하고요. 특목고에서는 국제중 아이들을 좋아해요. 국제중 수업 스타일이라든가 고교학점제의 수업 스타일은 IB예요. IB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여러 분야를 같이 먼저 서칭을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발표해 보는 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IB에서 중요한 건 모듬 활동이거든요. 남의 의견도 들으면서 내 의견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듬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만의
그런 요리를 만든다거나 고교학점제가 실행돼도 모르는 수업 방식이 IB로 바뀔 거예요. IB 수업을 먼저 경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법은 예비초 돼서 들어도 되지 않나요? 굳이 또 특강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문법 같은 경우는 초등에 해야지 가장 좀 적긴 시간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계속 학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레벨 테스트에 저희가 보는 것 중에 라이팅 영역이 있어서 상담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의 라이팅을 읽어봐요. 문제풀이 하는 거는 점수가 낮은데 에세이에서는 문법 활용도가 좋은 친구들이 있고, 문법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으로 풀었던 친구들이 글쓰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해석에서도 굉장히 문법이 키가 되기는 해요. 올바른 문장의 구성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긴 문장 같은 경우는 구문 독해도 이제 중요하다시피 아이들이 그리고 문법적 요소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끔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 문법적 오류가 많아서 글을 읽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어색한 문장이 많다라는 건 그럼 문법적으로 콩글리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 기본이 되는 건 무조건 문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이라는 게 한두 번 사실 반복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아이가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개념이 이제 바로 서야 되겠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챕터별로 문법을 공부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잘 풀어요. 근데 막 문제 섞어 놓잖아요. 이게 탭스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어떤 문법의 개념을 넣어야 되는지 어려워해요. 이 정도 돼야 문법이 마스터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 이렇게 따로 문제만 풀면 사실 잡아주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책 많이 읽으면 리딩 실력 그냥 향상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아닙니다. 아이들은 받아들이면서 이게 다 시너지 효과가 나요. 문법을 하면서도 독해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하면서도 또 문법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까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까먹을까 봐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라이팅 얼마나 중요한가요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이팅 같은 경우는 멀리 봤을 때는 수행평가가 아이들이 의외로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창작의 이 모든 과정이 문해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게 영역별 학습이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긴 문장도 내가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문법을 기초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법도 알아야 되고,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이팅을 하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테크닉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글쓰기가 왜 지속적으로 안 되냐면 이거를 누군가 읽어주고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일단 일기를 쓰면 감추려고만 하고요. 사실만 나열을 한다거나 느낌을 쓰는 계기가 많이 없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라이팅이라는 거는 책을 읽고 줄거리보다는 느낀 점 위주로, 아니면 어디 다녀오잖아요. 그럼 일기를 쓰는데 했던 거 말고요. 느낌을. 이것부터가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이 글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글을 자꾸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에세이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면 그건 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아이가 글을 써야 되고요. 이 글을 가족들 앞에서 낭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글 너무 쑥스러워하면 엄마가 한번 읽어볼까? 하고 피드백을, 어머 이런 표현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일단 쓰는데 끝나지 마시고요. 자꾸 좀 읽어주세요. 가족들 앞에서 낭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또 발표도 잘해야 돼요. 교육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을 자꾸 주시고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잖아요. 그러면 안 써요. 자꾸 쓰셔야 하는 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일기라고 해서 고리타분하게 독서 기록이라고 해서 뭐 줄거리 이런 거 말고요. 느낌 위주로 이 섬세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 그렇게 잘 표현하는 걸 계속 표현해요. KNS 프로그램 외에 집에서 따로 리딩 실력 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와주면 좋은 방법. 아침에 아이들을 딱 9시 정도 되면 깨워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좀 외우게 했습니다. 영어 단어라든가
수학 문제를 딱 정해놓고 그걸 먼저 시켰어요. 그러면 이 뇌가 좀 깨어져 있거든요. 이 어휘를 많이 아는 아이들이 사실 리딩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독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문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독해가 안 되거든요. 리딩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선 독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독서라고 그러면 가슴이 톡 막혀요. 우리 애 독서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저희가 거실에 이렇게 다 모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20분, 30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리딩은 뭐니 해도 독서입니다. 독서. 처음부터 독서 저절로 되는 아이들 몇 안 돼요. 많은 아이들은 습관을 통해서 독서는 꼭 키워주셔야 되고요. 일단 엄마가 먼저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미비하게 10분, 20분으로 시작할지라도 독서를 꼭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과거 준비 시 영어를 할애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적습니다. 이과 성향 아이에게 알맞은 영어 학습 무엇인지. 일단 우리 이과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수능을 일단 하는 게 맞고요. 수능을 최소한 2등급 정도는 만들어 놓고, 수능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네만 영어를 약하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외고는 영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가야 되고요. 과학은 수학, 과학을 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아이가 가야 돼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번에 겨울학기 시즌이 되면서 이제 5학년 KMO 준비했던 아이들, 6학년 KMO 준비했던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먹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정말로 감각이 없어지면은 너무 힘들어요. 외국어라는 거를 잊지 네, 맞아요. 말아야 돼요. 영어라는 네, 건 외국어. 언어이기 때문에. 토플 베이스 학원 설명회를 갔더니 탭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맞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토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토플이 왜 좋냐면 굉장히 배경 지식으로 좋고 내용이 되게 좋아요. 아카데믹한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수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답이 그 텍스트 안에 다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추론이라든가 논리적인 거를 다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탭스는 수능을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 해야 효과를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토플이 베이스고요. 그 기본기를 가지고 수능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심화 수업을 원하는 특목고 아이들은 탭스를 해야 수능이 또 풍성해져요. KNS에서 토플을 하던데 그럼 토플 하면 수능 잘 볼 수 있나요? 저희 KNS에서 상위반 아이들이 올라오자마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고1, 2건 다 1등급이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고3거는 아직 그런 제가 말한 논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추론 부분이 강해요. 수능 자체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토플을 통해서 우리가 독해 실력을 쌓아놓고 논리력이라든가 추론을 또 해서 수능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로드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는 겨울학기를 저희가 한 달을 지금 얼추 진행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성장하는 것들도 보이거든요. 좀 아이들 자체가 좀 다음 학년을 좀 준비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이쯤이 되면 저희는 정말 너무 많이 아쉽기는 해요. 지금 있는 아이들이 정말 더 성장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기도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진짜 방학 때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차게 잘 보내가지고 좀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실력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맡겨주신 자녀 하나하나 겨울방학을 계기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저희 KN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